이번 시간에는 9장 3절 고전적 추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8장을 다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9장을 공부하는데 9장 1절과 2절은 그냥 간단한 서론 부분이라서 거기서 필요한 내용만 여기 9장 3절 설명하는 부분에 섞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서 진도는 9장 3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9장 1, 2절은 읽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9장 3절에서 하려는 것은 이제 추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학적의 본론적인 내용, 통계학의 본론적인 내용, 그 추정과 가설 검정,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9장에서는 추정에 대한 것을 배울 겁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추정이라는 것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추론을 할 때 그 통계적인 추론은 추정과 가설 검정으로 분류를 하는데 가설 검정은 10장에서 배우겠습니다. 추정은 이제 지금 9장에서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는데 점 추정은 말 그대로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거예요. 구간 추정은 모수가 어떤 구간에 있을 거다.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몇 %다. 이렇게 모수가 있을 것 같은 구간, 이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간 추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값을 직접 추정하는 것은 점 추정, 모수가 있을 것 같은 구간을 추정하는 것은 구간 추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점 추정은 말 그대로 모집단에 관한 특성을 수로 표현한 것을 모수라고 했지요. 그 모수를 그리스 문자로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그리스 문자고요. 세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모수 세타가 있을 때 그 모수를 우리 모집단을 직접 조사를 못하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했지요. 표본에 관한 특성을 수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통계량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수는 통계량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통계량을 우리가 세타 헷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타는 대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세타의 대문자입니다. 이건 대문자고요. 조금 전에 썼던 세타는 그리스 문자 세타의 소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로 쓰는 것은 확률 변수고 소문자로 쓰는 것은 그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한 거 알고 있지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모수 세타의 추정값을 통계량 세타 헷이라고 쓸 거예요. 추정량은 헷으로 붙일 겁니다. 세타 헷의 값, 그건 이제 값이니까 소문자로 쓸 거예요. 세타 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헷이라는 것을 세타 헷, 모수 세타의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tilde 2개 쓰는 기호는 더블 tilde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것은 근사값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근사값이니까 오차가 있어요. 그렇죠? 참값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어요. 가능하면 오차가 작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수 세타를 통계량 그 값 세타 헷으로 추정을 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모수에 대해서 이제 통계학을 배우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그 부분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모비율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모평균 뮤가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모평균 뮤의 근사값으로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했으니까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 평균 X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 대문자로 쓰는 X바가 있고요. 그것의 값은 소문자로 쓰는 X바 이렇게 있는 거죠. 예, 해서 우리가 뮤의 근사값은 X바를 사용한다. 모평균의 근사값은 표본 평균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예, 이게 점추정입니다. 자, 그 다음 모비율 P를 알고 싶다면 여기 P는 예, 이건 비율이라는 뜻의 P라는 단어입니다. 예, 비율, 영어로 proportion이라고 해요. proportion이라는 뜻의 P예요. 이니셜 하나 P를 써서 예, 우리가 이항 실험을 했을 때 성공 확률도 P라고 사용했죠.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쓴 P는 예, proportion,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수를 쓸 때 P라고 썼다고 하면 이건 모비율이다. 이번 학기 시작할 때 배웠죠. 예, 모비율 P입니다. 그 P의 추정값은 표본 비율이에요. 그건 P 햇이라고 써요. 해서 표본 비율 P 햇은 모비율 P의 근사값이에요. 역시 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표본 비율 P 햇을 잠깐 살펴보고 가면 우리 이항 실험을 했을 때 비율 얘기를 하는 건데 이항 실험, 예, 우리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성공 횟수를 x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성공이라고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 횟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몇 개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데이터, 자료, 데이터, 그 데이터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n개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x개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n분의 x라는 것은 예, 그 관심의 대상, 그 데이터 개수가 몇 개냐, 전체 중에 몇 개냐라는 비율이죠. 해서 표본 비율하는 것은 당연히 그 x라는 값을 예,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예, p 햇은 n분의 x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p 햇은 p의 근사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고 싶다면 직접 조사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 분산 S제곱을 근사값으로 써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근사값은 S제곱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을 점추정이라고 불러요. 정리하면 예, 모평균의 근사값을 표본 평균으로 쓰는 게 점추정. 마찬가지 우리가 모 비율을 알고 싶었다면 그 모 비율의 근사값을 표본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점추정. 그렇죠? 예,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 분산 S제곱으로 예, 이렇게 근사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점추정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다른 얘기들도 할 수 있지만 예,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예, 해서 평균, 분산, 비율.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예,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우리가 계산하려는 이 값들은 예, 모수, 통계량 이런 값들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이 정도를 배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점추정은 예, 모수를 직접 추정하는 거죠. 그걸 점추정이라고 합니다. 구간 추정. 구간 추정은 모수를 직접 추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직접 추정하는 것보다는 모수가 어떤 구간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오차까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편리하고 쉬워요. 예, 해서 어떤 모수 세타가 그 세타가 이 구간에 있을 거야. 그 세타가 속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간을 추정하는 것. 예, 그것을 구간 추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 구간 중에서 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모수 세타의 실내 구간에 대한 것을 다룰 거예요. 예, 해서 이 구간을 우리가 추정하는 게 실내 구간이고 예, 이 구간을 모수 세타의 실내 구간이다. 이렇게 부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해서
실내 구간에 관한 얘기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검정은 이제 가설 검정. 이건 10장에서 배운다고 했어요. 가설 검정은 예, 얘기를 하면 그 모수에 관한 어떤 이론이 있어요. 세타가 이럴 거야. 예, 세타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우리가 예, 이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걸 가설이라고 해요. 그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참이라고 할 수 있나? 어느 정도 확률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 정도 확률로는 얘기가 안 되는데, 예, 그 정도 믿을 수는 없어. 예, 이렇게 판정하는 것, 참 거짓을 판정하는 것, 그것을 가설검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하는 것.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우선 9장에서는 예, 이렇게 추정에 대한 것, 점 추정하는 것은 뭐 그 값을 예, 우리가 표본 평균, 표본 비율, 표본 분산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들은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특별하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9장에서는 예, 구간 추정에 대해서 주로 다루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그럴 때 앞에서 얘기했던 점 추정하는 것을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 예, 점 추정 얘기를 했었죠. 조금 전에. 예, X바 표본 평균은 뮤 모평균의 근사값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S제곱 표본 분산은 예, 시그마 제곱 모분산의 근사값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P 햇 표본 비율은 P 모비율 P의 근사값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렇게 근사값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기대값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X바를 뮤의 근사값으로 쓸 수 있다. 예, 표본 평균을 표현하는 확률 변수 X바의 기대값 이 X바 이 값이 뮤가 돼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X바의 기대값이 뮤가 아닌데 뮤를 X바로 추정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 예, 표본 분산 대문자 X제곱이에요. 예, 확률 변수. 이것의 기대값이 예, 시그마 제곱, 모분산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S제곱의 값, 소문자 S제곱을 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예, P햇 하는 것의 기대값, 예, P햇의 기대값이 P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추정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X바, S제곱, P햇 이런 어떤 통계량이 있죠. 그렇죠? 그때 그 통계량의 기대값이 뮤, 시그마 제곱, P 이런 모수가 되고 있죠. 그렇죠? 해서 어떤 통계량 세타 헤트, 예, 세타 헷, 예, 이 세타 헷의 기대값이 모수, 세타가 될 때 우리는 이 통계량 세타 헷을 예, 모수 세타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불편, 편향적이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편향적이지 않아야 예,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추정량이 되는 거예요. 해서 예, 불편 추정량이라는 용어를 앞에서 언급했었는데 여기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어떤 통계량의 기대값이 그 모수가 될 때, 그 통계량이 추정하는 그 모수가 될 때, 예, 우리는 그 통계량을 그 모수의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실제로 예, 표본 평균은 뮤의 불편 추정량입니다. 표본 분산은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에요. 표본 비율은 P의 불편 추정량이에요. 예, 앞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모평균, 뮤다라는 건 배웠죠.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예, 여기 분산도 그렇게 된다라는 걸 한번 보이겠습니다. 예, 비율에 관한 것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할 거고요. 예, 해서 비율에 관한 것은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예, 분산에 관한 것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분산을 계산하는 것하고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것하고 식이 달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분산은
그 모집단의 크기 n으로 나눴죠. 편차 제곱의 합을. 그렇죠. 예. 그런데 표본 분산은 달랐어요. n으로 나누는 대신에 거기서 1을 빼준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뺀 n-1로 나눴어요. 이 n-1을 자유도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뒤에 가서 자유도에 관한 것을 다룰 때 또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자유도인지 그런 것들은 뒤쪽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n-1로 나눈 이유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분모를 n으로 나누게 되면 표본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과소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1로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 작게 해서 분모를 조금 작게 하면 전체의 값이 조금 커질 수 있죠. 그렇죠? 해서 표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을 수는 없어요. 크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로 표본을 추측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n-1로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n-1로 나눠주면 s제곱이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n-1로 나눠줘야 s제곱의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사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n으로 나누면 시그마 제곱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수학적인 기호를 써서 설명을 하면 이게 불편 추정량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항상 표본 분산은 n-1로 나눠서 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해서 s제곱은 항상 n-1분의 편차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n-1로 나눴을 때 정말로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평균과 분산과 비율이 이 표본에 관한 값이 불편 추정량이 되지만 여기 분산은 이렇게 불편 추정량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표준 편차 S의 기대값이 시그마다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루트를 씌워서 기대값을 계산하면 그 계산도 어렵지만 이렇게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쓸 때는 그냥 분산이 불편 추정량이 되니까 분산을 가지고 계산해서 그냥 루트 씌웠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준 편차가 불편 추정량이다라는 걸 유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왜 분산, 표본 분산 S제곱이 불편 추정량이 되는지,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계산을 해볼까요? 표본 분산 S제곱이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인 걸 보여라 그랬어요.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표본 분산의 식에서 그 분자가 되었던 편차 제곱의 합을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여기xi라고 쓴 것은 확률 표본이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확률 표본입니다. 확률 표본이니까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도 같은 평균, 분산도 같은 분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썼던 기술을 여기서 쓸 거예요. 모평균 뮤를 가지고 와서 xi-x바라는 값에 뮤를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해주면 똑같죠. 0을 더한 거니까. 이렇게 조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xi-뮤로 두고 또 한쪽은 뮤-x바로 두고 두 개의 합의 제곱을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곱을 전개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모양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되죠. 해서 시그마는 선형적이니까 분리하면 앞에 거 이렇게 xi-뮤 제곱을 다 더한 거. 그 다음 이 뒤에 거 이렇게 뮤-x바의 제곱을 다 더한 거. 근데 뮤하고 x바는 상수로 계산된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를 1부터 n까지 더해봐야 바뀌질 않아요. 똑같은 걸 n번 더한 거죠.
해서 그냥 n을 곱하면 됩니다. 뮤 마이너스 x바의 제곱에. 그렇죠? 그 다음 이제 2개 곱하고 2배 한 거. 2는 상수니까 나가고 역시 뮤 마이너스 x바는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가면 시그마 안쪽에는 이것만 남죠. 그래서 xi 마이너스 뮤를 다 더한 것만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 앞에 있는 것은 제곱해서 그대로 내려와 주면 돼요. 그렇죠? 뒤에 있는 n 곱하기 뮤 마이너스 x바의 제곱도 그대로 내려와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값은 뮤는 역시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시그마 xi 마이너스 시그마 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i를 다 더한 것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x바가 되니까 이 값은 n 곱하기 x바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 값은 뮤가 상수니까 n번 더하면 n 뮤가 되죠. 그 전체의 값은 nx바 마이너스 n 뮤가 되죠. 그렇죠? 그 n으로 묶어내면 예, x바 마이너스 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값은 예, x바 마이너스 뮤라는 값에 n을 곱한 것이니까 그대로 앞에 있는 상수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뮤 마이너스 x바가 되고 여기는 x바 마이너스 뮤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순서를 맞춰주면 하나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해서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왔고요. 요 값들은 그대로 내려왔고 여기 가운데 항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순서 바꾸면 예,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부호 마이너스로 바뀌고 뮤 마이너스 x바가 그럼 2개 있으니까 제곱으로 바뀌죠. 그렇죠? 해서 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n 뮤 마이너스 x바의 제곱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n 곱하기 제곱, 여기도 n 곱하기 제곱, 이제 똑같은 값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1. 그렇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 뮤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이나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나 이건 제곱이니까 순서 바꿔도 똑같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 여기 s제곱의 분자를 계산한 거예요. 그 값이 예, xi-뮤 제곱 이걸 다 더한 거에서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계산된 거다. 그렇죠? 자,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가서 이제 s제곱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그렇다면 s제곱의 기대값은 s제곱이 n-1분의 아까 계산한 값이에요. 시그마 xi-x바의 제곱,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것. 그것의 기대값이에요. 근데 기대값은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수 n-1분의 1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나가고 나면 제곱,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건데 조금 전에 계산했죠? 예, 그 값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그랬더니 xi-뮤의 제곱을 다 더한 거에서 마이너스 n 곱하기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옵니다. 앞에 것은 이렇게 예, 뒤에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여기 기대값 하는 것은 역시 선형적이니까 앞에 것의 기대값에 뒤에 것의 기대값 계산하고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n-1분의 1은 묶여 있었고 앞에 첫 번째는 요거 기대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 xi-뮤 제곱의 기대값을 이제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기대값이라는 것이 선형적이니까 이 합에 대해서 풀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요 n은 상수니까 나갑니다. 기대값 밖으로. 그렇죠? 그리고 요것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돼요.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의 기대값.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여기 시그마 안쪽에 있는 요 값은 즉 xi 마이너스 뮤 제곱의 기대값인데 xi라는 것은 예,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확률 표본이에요. 그렇죠? 확률 표본입니다. 확률 표본이니까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모집단하고. 그렇죠? 예,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XI라는 것은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균도 모평균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다면 뒤에 있는 뮤라는 것은 XI의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XI에서 XI의 평균을 뺀 거니까 이것은 XI에 관한 편차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편차가 제곱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기대값을 계산한 거니까 XI의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XI의 편차 제곱의 기대값, 이 얘기는 XI의 분산이라고 정의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XI의 분산, XI는 확률 표본이니까 X 모집단하고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산도 같아야 돼요. 분포가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variance XI는 시그마 제곱이에요. 즉, 이 XI 마이너스 뮤 제곱하는 것은 variance XI인데 그건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값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그마 제곱은 이제 상수니까 이걸 i를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시그마 제곱을 n번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n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n 시그마 제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값을 볼까요? 역시 x바 마이너스 뮤의 제곱 하는 건데 x바라는 건 표본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표본 평균이라는 확률 변수에서 그 평균 뮤를 뺀 거죠. 그렇죠? 뮤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x바의 편차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x바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x바의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그건 x바의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바의 분산은 우리가 variance x바 앞에서 구했습니다. variance 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대입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앞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만 남죠.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자, 그렇다면 이제 이 S제곱을 계산했어요. n-1분의 1은 앞에 곱해져 있었고, 예, 뒤에 있는 것은 첫 번째 항은 n 시그마 제곱, 두 번째 것은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시그마 제곱으로 묶으면 n-1 곱하기 시그마 제곱. 그래서 앞에 n-1, 예, 해서 n-1로 나눠주니까 여기 n-1이 약분돼요. 그렇죠? n으로 나눠줬다면 약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1로 나눠주니까 약분돼서 시그마 제곱만 남았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s제곱의 기대값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다. 그러니까 s제곱은 그 값 s제곱을 계산해 주면 예,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 된다. 그래서 표본 분산을 가지고 예, 모분산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표본 분산은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 표본 비율은 모비율의 불편 추정량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모든 불편 추정량이 분산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수를 우리가 추정할 때 가능하면 불편 추정량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불편 추정량을 선택을 할 텐데 예, 그 분산이 가장 작은 것을 추정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분산이 가장 작은 걸로 선택을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분산을 갖는 그 불편 추정량, 그것을 우리가 최대 효율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최대 효율 추정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불편 추정량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것, 그것을 최대 효율 추정량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이제 뭐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두 개 회사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럴 때 두 회사의 그 휴대폰을 보니까 알려져 있는 게 예, 평균 수명이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이나 다른 것들을 볼 텐데 다른 조건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평균 수명이 같아요. 자, 그리고 가격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런데 보니까 평균 수명이 같은데 한쪽 회사하고 또 다른 회사, 두 번째 회사하고 그 분산이 달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흩어짐이 크다라는 거니까 그 회사 휴대폰을 사면 평균 5년 정도를 쓸 수 있는데 분산이 좀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휴대폰을 골랐을 때마다 그 수명이라는 것이 들쭉날쭉하다라는 뜻이죠.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고르면 아주 평균 수명이 아주 작은 걸 골라낼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평균이 같았을 때 분산이 작은 걸 선택하는 것이 좀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분산을 갖는 것을 최대 효율 추정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불편 추정량 중에서. 자, 이렇게 해서 점 추정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불편 추정량 기억하시고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비율 이것은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의 불편 추정량이 된다. 기대값이 모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구간 추정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간 추정에 대한 것은 주로 이제 실내 구간 얘기만 할 거고요. 실내 구간에서 조금 이렇게 파생되는 얘기도 한두 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구간 추정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수가 속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간, 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때 모수가 그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해서 그 모수, 참값이지요. 모수가 포함되는 그 구간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구간 추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점 추정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점 추정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최대 효율 불편 추정량 이것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 불편 추정량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수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오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오차가 얼마인지까지 알고 싶어져요. 오차가 크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해서 모수를 정확하게 추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직접 점 추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수가 어디에 있을 거야, 어디에 있을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그 점 추정과 동시에 그 점 추정이 갖는 오차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구간 추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뜻으로 이제 구간 추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내 구간이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본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이라는 것은 그 모집단에서 일부를 선택하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표본이 바뀌면 당연히 그 통계량, 세타 헷, 이 값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헷 하는 것은 당연히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타 헷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그 실내 구간, 모수가 속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 구간도 달라져요. 그 구간이 달라지니까 그 구간의 양쪽 끝점, 아래쪽 끝점은 세타 헷 L이라고 쓸 겁니다. 여기서 L 하는 것은 lower bound, 하한, 아래쪽 경계 그런 뜻입니다. 위쪽 끝점은 세타 헷 U라고 쓸 거예요. U라는 것은 upper bound, 상한, 위쪽 경계 그런 뜻입니다. 그 값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값을 소문자로 써서 세타 헷 L, 세타 헷 U라고 쓰겠습니다. 소문자로 값이니까. 그러니까 역시 세타 헷 하는 게 통계량, 이 확률 변수니까 그 양쪽 끝점, 구간의 끝점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한다면 확률 변수가 돼요. 그렇죠? 세타 헷 L, 세타 헷 U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해서 우리는 세타 헷 이 통계량 이것을 표본 분포로부터
세타, 모수입니다. 모수가 세타 햇 L과 세타 햇 U 사이에 있을 확률, 예, 우리 이 기본 배웠죠? probability라는 뜻으로 P라고 썼어요. 그 확률이 당연히 달라질 텐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값을 어떤 작은 양수하고 예, 같은 값으로 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값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알파를 가지고 1-알파로 선택을 합니다. 예, 이 작은 값을 1-알파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알파라는 수는 0부터 1 사이에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1-알파도 당연히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예, 그래서 1보단 작은 값을 선택을 하게 되니까 작은 값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작은 값 1-알파하고 같게 놓고 이 하한과 상한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같아지는 세타의 L과 세타의 U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예, 모수 세타가 세타의 L보다 크고 세타의 U보다는 작을 확률. 즉 다시 얘기하면 세타라는 모수가 구간 세타 햇 L부터 세타 햇 U까지의 구간,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죠. 그 확률을 1-알파라고 놓고 이걸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값을 1-알파다라고 놓는 이 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1-알파라고 두면 예, 구간이 생겼죠. 세타가 세타의 L부터 세타의 U까지 있는 이 구간이 생겼죠. 그렇죠? 예, 당연히 이럴 확률이 1-알파다 그랬으니까 그 확률이 1-알파, 1-알파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거기다 100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가 되겠죠. 수로 표현하면 1-알파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 모수 세타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모수 세타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퍼센트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다. 라는 뜻이죠. 예, 그런 뜻으로 이 구간을 모수 세타에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는 1-알파라는 수는 예, 신뢰 계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신뢰 수준이라고 불러요. 예, 보통 신뢰 수준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신뢰 구간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예, 모수가 세타 햇 L부터 세타 햇 U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면 그러면 이 구간 세타 햇 L부터 세타 햇 U까지 이 구간을 모수 세타의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부른다. 어렵지 않죠? 예, 모수 세타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야.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자, 그럼 가볼까요? 예, 보통 신뢰 구간하고 얘기하면 예, 양측 신뢰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우리가 어떤 통계량이 따라가는 분포를 알고 있다면 예, 이건 이제 Z분포의 그래프를 대표적으로 그려놨어요. Z분포나 T분포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럴 때 예, 이렇게 아주 작은 왼쪽 꼬리하고 아주 작은 오른쪽 꼬리를 제외한 이 중앙 부분, 예, 이 부분이 이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럴 때 이 양쪽 꼬리를 제거한 이 중앙 부분을 예, 우리가 양측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호를 배웠었죠. 예, 이 Z분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오른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Z의 값, 예, 이것을 Z알파, 예, Z분포면 Z알파, 카이제곱 분포면 카이제곱 알파, T분포면 T알파, F분포면 F알파, 예, 우리 다 배웠죠? Z알파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오른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알파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Z가 Z알파라는 수 이상이 될 확률이 바로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Z분포가 있다고 할까요? Z분포. 그때 오른쪽에서 이만큼 꼬리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때 이 넓이가 예, 이 넓이를 이제 계산해서 알파가 됐다고 하면 여기 있는 Z의 값, 이것을 Z알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기호를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앞에서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걸 배웠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대규모 표본이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그때 표본의 크기는 30 이상이 돼야 대규모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 30보다 작다 그러면 소규모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뮤와 같았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즉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규 분포를 따라가니까 x바를 표준화할 수 있었어요. 그때 표준화한 값을 z라고 썼고 z분포를 따라가니까 그렇죠? z분포는 당연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정규 분포입니다.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고요. 예, 표준화했다라는 것은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분의 그 확률 변수 마이너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표준화하면 그것이 z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실내 구간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일 때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예. 이 경우가 만약에 소규모라면, 소규모라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모집단이 정규분포, 소규모일 때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이 큰 가정은 항상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 시그마를 안다라고 하면 그러면 Z분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소규모인데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이걸 이제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어요. 시그마를 알면 Z분포를 따라가는데 시그마를 모를 수 있죠. 시그마를 모른다라고 하면 T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통계량을 만들었죠. 그때 T라는 것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 대신에 S를 썼습니다.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썼죠. 이렇게 써주면 이 T라는 값은 T분포를 따라가는데 T분포는 자유도가 있죠.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일 때는 T로 바꾸시면 돼요. 시그마를 모를 때는. 소규모인데도 시그마를 알고 있다. 모집단 정규분포고. 그렇다면 그냥 Z분포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쓰면 됩니다. 하지만 시그마를 모를 때는 T를 써서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Z인 경우만 설명을 할 거예요. T분포일 때는 T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져요. 모양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Z에 가는 것만 알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양쪽 넓이를 지금 양쪽 실내 구간을 구하고 있으니까 합해서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이 1-알파가 되길 바라니까 전체는 1이에요. 전체 넓이는. 그렇죠? 그렇다면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알파만큼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2분의 알파, 왼쪽에서 2분의 알파를 빠져나가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꼬리가 여기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Z의 값, 이 넓이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Z 2분의 알파라는 수가 되겠죠. 여기 해당되는 수는. 그렇죠? 해서 오른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Z의 값이 Z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중앙 부분 그러면 이 대칭이니까 이 왼쪽 부분은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면 되겠죠? 해서 Z의 값이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서 Z 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게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소규모인데 시그마를 안다 그러면 똑같이 쓰면 되지만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 T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규모고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 여기는 T 2분의 알파 자유도 n-1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역시 자유도 n-1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T로 바꿔주면 돼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그렇죠? 시그마 대신에 S로 바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보세요.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풀어볼까요? 그러면 Z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소규모다 그러면 여기 소규모가 되면 여기가 s로 바뀐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t2분의 알파로 바뀐다라는 거 그렇게 똑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가 z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와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걸 풀어내면 되죠. 그렇죠?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이 값을 결정하면 돼요. 정리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는 분모에 있는 값을 양쪽에 곱해요. 그러면 z2분의 알파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 남는 x바 마이너스 뮤의 범위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대칭이니까 이 순서를 바꿔도 부호 바꿀 텐데 여긴 부호만 바뀌어 있지 절대값은 똑같은 값이니까 이 순서를 바꿔도 이쪽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이쪽은 플러스 z2분의 알파 똑같죠. t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순서를 바꿔서 뮤 마이너스 x바라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뮤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x바를 더해주면 됩니다. 해서 더하면 왼쪽은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오른쪽은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렇게 되겠죠. 뮤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수 뮤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이게 정의였죠? 그렇다면 이 구간 여기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 구간을 모수 뮤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이라고 부른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 구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뮤의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은 기억하세요.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소규모였다면 여기는 t2분의 알파 자유도 n-1짜리로 바뀐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시그마라는 것은 시그마를 모르는 소규모 케이스에 s로 바뀐다. 어렵지 않죠? x바는 똑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2 볼까요? 어떤 하천에 36곳, 이걸 조사를 했어요. 36이니까 당연히 30 이상이죠? 그렇죠? 이 값은 대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Z분포 바로 쓰시면 되고요. 36곳으로부터 1세제곱미터당 아연 농도의 단위는 GR, 그레인이고요. 그레인은 0.06g이에요. 이렇게 단위를 쓰겠습니다. 그레인으로. 그렇게 측정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표본 평균이 2.6이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하천의 아연 농도의 평균에 대한 아연 농도의 평균, 이 하천에 하고 불렀으니까 모평균이죠. 그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 그리고 99% 신뢰 구간을 구해라. 자, 그런데 단 모 표준 편차는 0.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대규모니까 모집단 분포에 관계없이 Z분포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를 하면요. 대규모 표본일 때 만약에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S를 사용해도 근사적으로 Z분포를 따라가요. 이해됐죠? 대규모일 때는 S를 사용해도 근사적으로 Z분포를 따라간다. T분포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대규모는 어떤 걸 쓰든지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면 당연히 시그마를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S를 써도 근사적으로는 Z분포를 따라가니까 Z분포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대규모는 Z분포. 어렵지 않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95% 신뢰 구간 얘기를 해볼까요? 95%라는 것은 당연히 0.95예요. 수로 표현하면. 그렇죠? 0.95는 1-0.05예요. 그러니까 이 0.05가 알파예요.
그렇죠? 해서 알파는 0.05가 됩니다. 그렇다면 Z2분의 알파는 0.05를 2로 나눴으니까 0.025가 되죠. 그렇죠? 예, 이건 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Z분포표 찾는 방법 알고 있죠? 예, 여기 ZR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1.9 찾으시고 가로축에서 0.06 이렇게 찾아서 만나는 곳에 내려가면 그러면 원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 넓이가 0.025 이렇게 된 거니까 표에서는 왼쪽 넓이를 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에서 0.025를 빼면 1-0.025 해서 이 값은 0.975가 되겠죠. 그렇죠? 0.975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표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 값은 정확하게 여기 만나는 곳에 0.975가 있어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Z 0.025라는 것은 1.96을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Z 0.025는 1.96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은 표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양이 바로 만들어지죠?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앞에서 배웠죠. 조금 전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시고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시험 시간에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x바 2.6이었죠. 그렇죠? Z2분의 알파 1.96이죠. 그렇죠? 표본의 크기 36이죠. 그렇죠? 시그마 0.3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2.6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36분의 0.3부터 2.6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36분의 0.3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2.502부터 2.698까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99% 신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99% 0.99예요. 1에서 0.01을 뺀 거예요. 그렇죠? 그 0.01이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0.01이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Z2분의 알파는 0.01을 둘로 나누면 0.005 그렇죠? 자, 이 값은 2.58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표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이건 정확하게 2.58이 있진 않아요. 해서 Z 0.005 이걸 표에서 찾을 거니까 왼쪽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넓이가 0.005니까 0. 왼쪽 넓이는 995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Z 아래쪽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2.5를 찾으시고 가로축에서 0.08 이렇게 찾으면 2.58이 되는 거죠. 만나는 곳에 표를 한번 보세요.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2.58에는 0.9951이 있어요. 0.9951. 자, 그런데 통계학자들은 보통 2.58을 사용합니다. 여기 0.995의 근사값으로 이거 이름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2.58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Z 0.005는 2.58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 됐죠.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그렇죠? x바 똑같이 2.6이고요. z2분의 알파 2.58로 약속을 했고요. 표본의 크기는 36이고 시그마는 0.3이고 다 됐죠? 해서 2.6 마이너스 2.58 루트 36분의 0.3부터 2.6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36분의 0.3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471부터 2.729까지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볼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뮤의 실내 구간을 계산했어요. 그렇죠?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그렇죠. 뮤라는 값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계산하면 그 값이 1-알파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해서 우리가 95%, 99% 이런 신뢰 구간을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1-알파, 즉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뮤의 근사값으로 x바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근사값으로 x바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된 이 값이 오차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에러라는 뜻으로 e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이 구간에 있을 이 확률이 오차는 2가 되는 거고 그 오차 1을 가지고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 믿을 수 있냐? 1-알파만큼 믿을 수 있다. 즉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만큼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해서 오차까지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뮤의 추정값으로 우리가 x바를 사용했다면 그때 오차는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렇죠? 이걸 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확률이 얼만큼 믿을 수 있는 거냐?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는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5%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99% 정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차를 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 값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러라는 뜻으로 2라고 써볼게요.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2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표본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가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값을, 이 식을 n으로 풉니다. 그렇다면 여기 분모에 루트 n이 있으니까 바꿔주고 루트 n이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n은 2분의 z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표본의 크기를 이만큼으로 정해주면 그렇다면 오차가 이만큼 되게 이 정도 신뢰할 수 있다.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뮤의 추정값으로 x바가 사용될 경우에 표본의 크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표본의 크기를 2분의 z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의 전체 제곱 이 정도 표본을 추출을 한다고 하면 오차가 1을 초과하지 않는 즉 x바라는 근사값을 썼을 때 참값 뮤에 대해서 오차가 1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확신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어떤 하천의 36곳으로부터 1세제곱미터당 아연 농도,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대규모예요. 그렇죠? 아연 농도를 측정한 후에 그 평균을 구했더니 2.6이었다. 그런데 모 표준 편차는 0.3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 그렇다면 95% 확신을 가지고 뮤의 추정값이 0.05 이하의 오차를 가지는 데 필요한 표본 크기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번엔 거꾸로 표본의 크기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95%니까 알파는 0.05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Z2분의 알파는 Z 0.05를 2로 나누면 0.025. 그 값은 1.96하고 이렇게 기억해 두는 걸로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표본의 크기 계산하면 돼요. 조금 전에 유도했습니다. 정리로. 표본의 크기 n은 2분의 z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다. 그렇죠? 오차는 0.05 이내로 주라고 했어요. 오차 쓰고요. z2분의 알파는 1.96, z 0.025의 값 1.96을 사용했고요. 시그마는 0.3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0.05분의 1.96 곱하기 0.3의 전체 제곱. 이제 계산하면 되죠? 값을 계산하면 138.297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표본이 이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정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뒤에 자릿수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 이렇게 올려줘야 되죠. 정수니까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해서 무조건 올림이 돼야 됩니다. 반올림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올림.
해서 139개 표본을 꺼내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측 실내 구간은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단측 실내 구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위쪽에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아래쪽 부분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위쪽 부분만 버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쪽만 버렸으니까 단측 실내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내 구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쪽 이 부분만 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실내 구간이 한쪽만 생겨요. 조금 전에는 양쪽 꼬리를 잘라낸 거였죠. 자,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 한쪽 꼬리만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단측 실내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볼까요? 그렇다면 똑같이 해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플러스 Z2분의 알파 이 사이에 둔 것은 양쪽 꼬리를 합해서 알파가 되게 넓이가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씩 2분의 알파씩 잘라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쪽만 잘라내면 되니까 한쪽만 넓이가 알파가 되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수 Z 알파가 필요하죠. 그렇죠? Z 알파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Z 알파가 되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게 z의 값이었어요. 이 값이 Z 알파 이하가 될 확률을 1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고 아까처럼 풀면 됩니다. 분모 곱해주고 뮤에 대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양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뮤가 x바 마이너스 Z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이 될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간이라는 것은 뮤가 이것 이상인 곳에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하한이 생겼어요. 그렇죠? 아래쪽 경계가 생겼습니다. 그 하한이 이 값이 되죠. 그렇죠? 뮤는 적어도 이것 이상이야. 그럴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단측 실내 구간을 써도 됩니다. 마찬가지 왼쪽 마이너스 Z 알파 이상이다라고 놓고 Z의 값을 이렇게 놓고 이 식을 풀 수 있죠. 뮤에 대해서 풀면 똑같은 거예요. 곱하고 넘겨주면 됩니다. 분모를 곱하고 넘겨줘요. 그러면 뮤가 x바 플러스 Z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다라는 확률이 나오죠. 그 값이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뮤라는 것은 항상 x바 플러스 Z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인 쪽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걸 얼만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는 그 정도가 1 마이너스 알파다.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필요하면 단측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나중에 가설 검정할 때 단측 검정, 양측 검정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때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예제 9.4 보세요. 어느 심리검사에서 임의로 선정된 25명, 30보다 작아요. 소규모입니다. 그렇죠? 25명의 반응 시간, 단위는 초고요.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가 수행되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종류의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소규모인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산은 4세크 제곱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렇다면 모분산을 준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 제곱을 아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시그마 제곱을 아는 케이스니까 이것은 그냥 Z분포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모른다 그러면 T분포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Z분포. 자, 그렇다면 측정 결과 피실험자들의 평균 반응 시간이 6.2초였는데 반응 시간에 대한 이건 이제 모집단에 관한 거죠. 95% 단측 신뢰 상한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계산해 주면 돼요. 95%니까 당연히 알파는 0.05고요. 1에서 0.95를 뺀 겁니다. 단측이니까 Z 알파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알파가 0.05니까 Z 0.05를 사용할 거고요. Z 0.05는 표에서 찾으면 1.65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예, Z분포표를 한번 볼까요? 예, 세로축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6, 가로축에서 두 번째 자리 0.05 이렇게 찾아서 예,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예, 여기 지금 오른쪽 넓이가 0.05니까 예, 왼쪽 넓이가 0.95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해서 0.95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걸 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65 찾습니다. 1.65를 찾으면 예, 정확하게 있지 않고 0.9505가 있어요. 0.9505. 근데 우리는 이것을 0.95의 근사값으로 쓸 거예요. 물론 여기 0.04를 찾아도 예, 차이는 네 번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예, 여기 이 두 자리하고 차이가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어느 걸 써도 되겠지만 우리는 통계학자들이 쓰는 이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1.65로 약속을 할게요. 이것은 Z 0.05는 1.65야. 기억해 두세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버리고 예, 우리가 1.65를 쓰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측 실내 상한 모양을 알고 있습니다. x바 플러스 z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대입만 하면 되죠? 표본 평균 6.2 여기 얻었습니다. 그렇죠? 예, z알파 1.65 갖다 쓰면 되고요. 표본의 크기 25명을 추출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그마라는 것은 여기 분산이 4니까 루트 씌우면 2입니다. 그렇죠? 루트 4 해서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다 됐죠? 그렇다면 상하는 6.2 플러스 1.65 곱하기 루트 25분의 2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6.86 이렇게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게 뭔가요? 말로 표현을 하면 평균 반응 시간이 6.86초보다 짧다라고 95%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았죠? 네. 자, 문제를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5 볼까요? 황산이 들어있는 용기 중에서 7통을 표본 추출했다. 30보다 작아요? 소규모입니다. 그렇죠? 표본 추출해서 황산 용량을 측정을 하였더니 자료를 다 줬습니다.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예, 자료를 다 주면 계산하셔야 되고요.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9.8, 10.2, 10.4, 9.8, 10.0, 10.2, 9.6 리터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집 단위, 소규모니까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가정이 없으면 이론 쓸 게 없습니다.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가정하자. 예, 이렇게. 그리고 모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하고 바로 문제를 줬습니다. 자,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소규모고 이 문제 안에 시그마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시그마를 모른다라는 거죠. 시그마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분포를 써야 되냐? T분포를 써야 돼요. 그렇죠? T라는 값은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다. 그럼 T를 구하면 이 값이 근사적으로 T분포를 따라간다. 자유도는 표본 크기에서 하나 뺀 거 n-1이다.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할까요? 95% 신뢰 구간이니까 알파는 0.05예요. 그렇죠? 자유도 7통을 꺼냈으니까 하나 빼면 n-1, 6입니다. 자유도는 6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자유도 6인 걸로 t2분의 알파를 찾으셔야 되는데 알파가 0.05니까 2로 나누면 t 0.025예요. 그렇죠? t분포표 찾는 거 배웠죠? 예. 여기 자유도에서 6을 찾습니다. 알파라는 값에서 0.025를 찾습니다. 그렇죠? 만나는 곳의 수를 읽으시면 돼요. 읽어볼까요? 2.447. 예, 이렇게 있으면 잘 찾은 겁니다. 자, 그래서 T0.025는 2.447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합니다. 자료가 주어졌으니까 7개 자료가 예, 우리 필요한 걸 계산해야 되죠. X반은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돼요. 10.0이고요. 근데 우리 분산을 계산하는 간단한 식이 있었어요. 거기 쓰기 위해서 다 더한 값을 계산해야 돼요. xi를 다 더한 것은 당연히 거기다가 7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70.0입니다. 그리고 제곱을 다 더한 게 필요하죠. 9.8의 제곱, 10.2의 제곱, 10.4의 제곱, 점점점 해서
9.6제곱까지 7개를 제곱해서 다 더하면 700.48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분산 S제곱은 이제 공식이 있었죠? n 곱하기 n-1. 그럼 7 곱하기 n-1은 6이니까 6. 그렇죠? 그리고 분의 n 곱하기 n은 7입니다. 거기다가 제곱을 다 더한 거 700.48이었어요. 마이너스 다 더한 거 70.0이었어요. 다 더한 것의 제곱. 그렇죠? 예,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걸 계산하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0.08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S를 계산해야 되니까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루트 0.08, 0.283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다 됐죠? 예, Z1대하고 똑같은 모양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실내 구간은 x바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부터 x바 플러스 t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까지다. 다 됐죠? x바 10.0 대입하면 됩니다. t2분의 알파 표에서 찾았어요. 2.447 대입하면 되고요. n 7개 자료였고요. s 계산했어요. 0.283 다 됐죠? 예, 해서 실내 구간은 10.0 마이너스 2.447 곱하기 루트 7분의 0.283부터 10.0 플러스 2.447 곱하기 루트 7분의 0.283까지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양쪽 하한과 상한을 계산하면 9.738부터 10.262까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선정한 고등학생 500명, 30보다 큰 값이에요. 대규모입니다. 그렇죠? 수능 성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501점, 표준 편차가 112점이었다.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그렇죠? 수능 성적의 평균에 대한 99% 신뢰 구간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대규모니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의 분포하고는 관계없이 Z분포를 표본 평균이 X바가 Z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99% 신뢰 구간이니까 알파는 0.01이죠. 예. 그럼 Z2분의 알파는 0.01, 2로 나누면 0.005. 예. Z 0.005는 2.58이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렇다면 신뢰 구간 바로 만들어지네요.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대규모인데 시그마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S를 사용해도 근사적으로 X바는 Z분포를 따라간다. 기억해 두세요. 대규모일 때는 시그마가 있으면 시그마 쓰면 되고 없으면 S를 써도 Z분포를 따라간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S 사용할까요? 표본 평균은 501이었어요. 그렇죠? Z2분의 알파 2.58이었습니다. S 표본 표준 편차 112였어요. 그렇죠? 표본의 크기 500이었습니다. 다 됐죠? 대입하면 501-2.58 곱하기 루트 500분의 112부터 501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500분의 112까지다. 됐죠? 나머지는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상한과 하한을 계산해주면 하한은 488.077, 상하는 513.923이다. 어렵지 않죠? 뮤가 이 구간에 들어있을 확률이 99%야.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